자, SK 하이닉스는 계속 가고 있는데 왜 삼성전자는 못 가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이해를 하려면 큰 틀을, 상위 카테고리를 또 하나 봐야 돼요. 결국에는 그 상위 카테고리도 뭐가 존재를 하느냐. 안녕하세요, 소장님.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생각으로 2년 전 매수를 시작하여 조금씩 물타면서 지금은 평당 8만원 근처입니다. 근데 주식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SK 하이닉스는 잘 나가는데 3점만 지지부진이니, 게다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도 통과 못했다는 소식도 나왔었잖아요. 크게 돈을 잃지 않았지만 답답해서 죽겠네요. 삼성전자 전망은 어떠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도 궁금할 뿐더러, 또 개인들이 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삼성전자는 늘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연자분께서도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삼성전자의 주력 산업 자체는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반도체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렇게 두 개의 종목이 있는 건데, 최근에 SK 하이닉스는 정말 주가가 잘 가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반대로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하, 삼성전자가 향후 어떻게 되려나 라는 궁금증도 많이 계실 거고, 또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신 분들, 또는 살려고 하는 분들 등등 이런 분들이 많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하나씩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계속 가고 있는데 왜 삼성전자는 못 가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이해를 하려면 큰 틀을, 상위 카테고리를 또 하나 봐야 돼요. 결국에는 그 상위 카테고리도 뭐가 존재를 하느냐, 미국의 엔비디아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그냥 반도체라고 하면 뭔가 밋밋하고, 그냥 반도체라고 하면 임팩트가 크게 없어요. 앞에 뭐가 붙어야 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인공형 지능, 바로 AI란 말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반도체라고 안 하고 그냥 앞에 AI가 당연히 붙어서 AI 반도체 시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시대를 돌아가는 큰 패러다임이 한 번씩 일어나게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갈 때는 인터넷, IT 기업들이 한번 시대를 또 바꿨었고, 또 최근에는 전기차에 대한 시대가 한번 왔었고, 거기에서 또 한번 넘어가는 구간이 이제 시대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죠. 이제는 반도체가 아니라 AI란 말이 붙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AI가 굉장히 가깝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AI 챗봇이라든지 AI 검색 엔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AI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모든 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AI의 굉장히 빠른 전산 처리 속도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 조그만 칩에 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력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현재 AI 반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데가 바로 어디입니까?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세계 시장 점유율은 무려 80%나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미친 듯이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도 얘네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 밑에서 부품을 조달을 받든 처리를 받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하위 업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데가 바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 엔비디아의 HBM 반도체를 제일 납품을 많이 하는 데가 이제 바로 SK 하이닉스라는 곳인데,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거죠. 이게 점유율로만 따지자 그런다면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 차이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후발주자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굉장히 상위 바운더리 내에서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AI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후발주자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격차가 상반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온 거죠. 또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어요, 삼성전자가. 다만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얘네들도 워낙 파운더리가 크니까 SK 하이닉스만으로는 이걸 다 수요를 못 맞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100개가 필요한데 너희 쪽에서 얼마나 지금 만들어줄 수 있어? 우리 쪽에서는 한 60개밖에 안 되는데요. 아하, 안 되는데 남은 한 3, 40개는 어디서 충당을 하지? 야, 아쉬운 대로 저쪽에서 일단 갖고 와. 이 구조가 지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SK 하이닉스에서도 다 납품이 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얘네들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분 사장을 얼마 전에 바꿨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본력도 무시를 할 수가 없고, 올해 캐파 자체를 3배로 늘린다고 이미 공언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공장이나 이런 것도 짓고
찍고 있고 자본력도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5년대는 이 규모를 2배로 더 늘린다고 이야기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삼성전자 자체는 EUV 공정도 가능하고 패키징 관련 뭐 서플라인 체인도 굉장히 튼튼을 하고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AI 반도체가 앞으로 많은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력을 요구할 텐데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그만큼 또 제반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기본 베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놓고만 본다 그런다면 이런 기본 베이스적인 측면에서도 삼성전자가 유리할 수 있는 구조가 더 많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다만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걸 이제서야 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장이 뭐 짓는데 여러분 뭐 하루 이틀이면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장에 맞는 인력들도 데리고 와야 되고 장비들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세팅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SK 하이닉스한테 이 모든 게 지금 뭉쳐서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게 된다 그런다면 삼성전자에서도 바운더리가 완성이 되면 충분히 SK 하이닉스의 물량을 따라갈 수 있는 구간을 분명히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도체하고 또 번외적인 뉴스인데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지금 노사 분쟁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쟁도 지금 일어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다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임팩트는 있긴 한데 이게 앞으로 계속 삼성전자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요인까지는 아니고 뭐 또 본사와 직원들 간에 또 관계가 또 원만히 수립되겠죠. 그래서 어친데 던칭력이라 그랬어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작년에 영업이익 최저로 찍고 최악을 지나고 있었을 때 막상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부터 삼성전자가 다시 5만원 부근에서부터 다시 반등이 올라오면서 쫙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 자체를 바람이 불어서 SK 하이닉스가 바람을 잘 맞아서 신나게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바람을 SK 하이닉스만 독점적으로 맞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시간이 흐르면 올수록 결국에는 이 바람도 나눠받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최악의 구간을 또 지나가게 되면 좋은 흐름으로 삼성전자가 또 따라올 수 있는 구간과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우리가 결국에는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당장이냐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보느냐 그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장은 하이닉스가 앞서고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두고 그러면 또 이거를 서로 나눠먹는 구조가 돼서 삼성전자가 또 올라올 수 있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과연 삼성전자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어차피 난 삼성전자 한 달, 두 달 보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돈 모을 때마다 사 모으면 언젠가 가겠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삼성전자에 대한 리스크 자체를 여러분들이 주실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내가 투자의 방법을 단기간으로 할 것이냐 중장기로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게 많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좀 잘 좀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자본력 그 다음에 또 메모리 시장을 장악했었던 이 전력을 무시를 절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조금 힘든 구간인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다면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아마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면 좋겠어요. 반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SK 하이닉스 절반, 그 다음에 삼성전자 절반. 그래서 만약에 둘 다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한데 SK 하이닉스 잘 가서 여기서 수익을 내게 되면 어느 정도 고점이 돼서 이걸 팔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또 삼성전자를 밑에서 사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는 전략이라 생각을 합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떻게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결국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투자 관점을 내가 찾아가지고 나의 앞으로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떠한 투자를 하든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제 어드바이스만 해드리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을 서포터를 해주는 거지 내 돈을 내가 움직이는 거는 나의 선택이고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다. 항상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눠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만나겠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